안녕하세요. 이중성 주입과 힐트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피터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약 1년 전부터 유어슈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2기 연수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유어슈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피터입니다. 저는 유어슈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발표는 안드로이드에만 국한되지 않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중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이중성 주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안드로이드의 이중성 주입 라이브러리인 힐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중성 주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중성 주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존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객체지향에서 이존관계라는 것은 클래스들이 서로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계입니다. 위 코드를 보시면 뷰모델 클래스가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뷰모델이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를 알고 있을 때 뷰모델이 파이어베이스에 이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는 뷰모델이라는 클래스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는 뷰모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를 수정해가면서 의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모델이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에 의존을 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코드에서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는 파이어베이스라는 원격 저장소에서 언어 목록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레파지토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을 다시 구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능을 수정할 때 무작정 새로운 클래스를 구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클래스와 교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는 앞에서 보았던 코드이고 아래쪽의 코드는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사용하도록 수정한 코드입니다. 새로운 코드에서는 새 레파지토리인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구현하면서 언어 목록을 가져오는 메서드의 이름을 getLanguages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경우에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를 리모트 레파지토리로 바로 바꾸지 못하고 메서드의 이름도 모두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능을 수정할 때 개발자가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코드를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레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 리모트 레파지토리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레파지토리 구현체 클래스가 같은 형태로 같은 역할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편하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좀 더 개선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코드는 뷰모델 클래스 내부에서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나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직접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사용하도록 변경할 경우 뷰모델 클래스의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됩니다. 맨 아래와 같이 레파지토리 객체를 생성자에서 전달받아서 사용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면은 레파지토리 구현체를 바꿀 때마다 뷰모델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뷰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할 레파지토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에서 사용할 객체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의존성 주입입니다. 이 페이지에 표시된 화살표들은 의존 관계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인터페이스와 이존성 주입을 사용해서 뷰모델을 수정하면 의존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쪽의 예전 코드에서는 화살표가 뷰모델에서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수정된 코드에서는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를 가리키던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뷰모델은 여전히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뷰모델은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의 내용이 수정되어도 뷰모델의 코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파이어베이스 레파지토리를 리모트 레파지토리로 교체를 하더라도 뷰모델의 코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클래스가 수정되거나 교체되더라도 뷰모델 클래스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솔리드 원칙 중 D에 해당하는 위존 역전 원칙입니다.
개발 중 수정할 일이 많은 클래스엔 직접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의존성 역전을 구현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지 않는 한 다른 클래스의 변경 때문에 코드를 고쳐야 하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코드를 수정해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인터페이스와 의존성 주입을 사용해 의존 역전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편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메인 함수에서 뷰 모델을 생성할 때 레파지토리 구현체를 건네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레파지토리를 건네주도록 메인 함수의 코드를 수정하는 것 또한 귀찮고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객체를 넘겨주는 코드를 작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할 힐트가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입니다. 의존성 주입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의존성 주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힐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트를 알기 전에 대거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거는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입니다. 힐트는 이 대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트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거는 의존성을 주입하는 데 널리 쓰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대거의 장점은 컴파일 타임에 의존성을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의존성 주입 코드가 잘못되었다면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타임에 에러 체크를 할 수 있고 컴파일 타임에 주입을 하기 때문에 런타임 성능 또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하기가 어려워 초보자들은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거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힐트가 등장했습니다. 대거는 단검, 힐트는 칼자루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강력한 도구인 대거를 더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탄생한 라이브러리가 바로 힐트입니다. 힐트는 어떻게 대거를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안드로이드에서 대거를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의 생명주기에 맞춰 객체를 주입하도록 하는 코드를 개발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힐트는 이 작업을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개발자가 더 편하게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힐트 사용법을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대거와 힐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젝트는 주입을 요청하고 객체 생성 방법을 힐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듈은 주입할 객체를 생성해서 컴포넌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포넌트는 모듈이 생성해서 전달해준 객체를 인젝트에 주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힐트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힐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힐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안드로이드의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힐트 안드로이드 앱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힐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힐트가 안드로이드의 생명주기에 맞춰 동작하게 되는데 이에 필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인 뷰 모델을 주입받고 있고 메인 뷰 모델에서는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주입받고 있습니다. 메인 뷰 모델과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힐트에게 이 두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두 클래스의 생성자에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것으로 힐트에게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인젝트는 객체 주입 요청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생성자나 필드에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달아놓으면 필요한 객체를 힐트가 생성해서 주입해줍니다. 그런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인 뷰 모델을 주입받는 부분에는 인젝트 어노테이션이 없습니다.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 뷰 모델을 주입받을 때는 액티비티 KTX, 프래그먼트 KTX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코드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뷰 모델을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또 뷰 모델에는 힐트 뷰 모델 어노테이션이, 액티비티에는 안드로이드 엔트리 포인트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습니다. 힐트에게 이것이 뷰 모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안드로이드 컴포넌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어노테이션을 달아야 합니다.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인젝트 어노테이션으로 객체 주입을 요청하면 힐트가 객체를 생성해서 주입해준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인터페이스 타입을 주입받는 경우입니다. 앞에 나온 예시 코드처럼 힐트가 객체 생성 방법을 인젝트 어노테이션으로만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모듈을 정의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 타입의 경우에는 힐트가 객체를 주입할 수 있도록 개발자가 바인드 모듈을 정의해줘야 됩니다. 이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인드 모듈은 정말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입할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받고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리턴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메서드 이름은 무엇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바인드 모듈은 abstract 클래스로, 바인드 메서드는 abstract 메서드로 선언을 해야 되고, 모듈 어노테이션과 바인드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바인드 모듈과 바인드 메서드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인드 모듈을 정의하면 힐트가 메인 뷰 모델의 레파지토리 타입으로 리모트 레파지토리를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듈에 모듈 어노테이션 뿐만 아니라 다른 어노테이션이 하나 더 붙여 있습니다. install in viewModel component라고 쓰여있는 이 어노테이션은 뭘까요? 컴포넌트라는 것은 앞에서 살짝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모듈이 생성한 객체를 전달받아서 인젝트 어노테이션이 붙여 있는 곳으로 주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컴포넌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듈을 컴포넌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install in annotation입니다. 또 힐트는 안드로이드의 생명 주기에 맞춰 이존성 주입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힐트가 어떻게 안드로이드의 생명 주기에 맞춰서 동작하는 것일까요? 힐트의 안드로이드에 맞춰 미리 정의된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 컴포넌트들이 안드로이드의 생명 주기에 맞춰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우측의 표에서 힐트의 각 컴포넌트들이 언제 생성되고 사라지는지, 또 각각의 힐트 컴포넌트가 어떤 안드로이드의 구성 요소를 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컴포넌트를 찾아서 install in annotation으로 모듈을 연결하면 됩니다. 예시 코드에서는 뷰 모델에 주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듈을 뷰 모델 컴포넌트에 연결했습니다. 뷰 모델 컴포넌트가 메인 뷰 모델의 생명 주기에 맞춰 동작하면서 모듈에게 주입할 객체를 전달받아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힐트의 컴포넌트들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 상위 계층에 있는 컴포넌트를 통해 주입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인터페이스 타입 때문에 힐트가 주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인드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빌더 패턴을 이용해 객체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힐트가 알아서 주입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provide 모듈을 정의해서 힐트에게 객체 생성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provide 모듈은 abstract 클래스로 정의했던 bind 모듈과는 달리 일반 클래스와 일반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provide 메서드에는 provide annotation을 붙이고 주입할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객체 생성에 다른 객체가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로 주입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성자 주입만 살펴봤는데요. 필드 주입으로 클래스의 필드에 직접 주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필드에 인젝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됩니다. 필드 주입은 프라이빗 필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힐트 사용법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소개하지 못한 힐트 키워드들과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존성 주입과 힐트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